안녕하세요, 이남자입니다. 깜짝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공고 진행을 갑작스럽게 준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제 유튜브 초창기에 셰프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제조업체에서 제안이 왔지만 망설이다 결심을 하고 같이 진행하게 되었고, 그 후 오랫동안 정말로 꼼꼼하게 준비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원래도 최저가를 목표로 준비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미리 준비한 원자재 덕분에 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하지 않는 한 이 가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공구 제품은 스테인레스, 커퍼코어 제품들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오래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고급스럽기까지 한 스테인레스 제품이지만 그동안 비싸서 구입을 망설이셨던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한 후 몇 번 써보고 불편해서 싱크대 수납장에서 잠만 자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사용하게 하려 했고, 그러려면 사용할 때 다른 제품보다 좀 더 장점이 많아야 하기에 그 점을 많이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공구 제품은 316 스테인레스 커퍼코어 제품 4종으로 26cm 프라이팬, 26cm 소테팬, 22cm 멀티웍, 18cm 스마트 쿠커 세트, 그리고 316 스테인레스 기름 방지 커버가 있고요. 추가 옵션으로 분리형 손잡이와 파이넥스 유리 커버 26cm와 22cm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모두 8종을 준비했습니다. 제품 모두 내부 식성이 뛰어난 316 스테인레스 소재를 사용했고요. 커퍼코어 제품은 중앙에 열 보존율이 높은 구리가 포함되어 있는 최고가 라인 제품입니다. 스테인레스 제품은 싸다고 아무거나 덜컥 사시면 안됩니다. 한번 구매하면 평생을 사용합니다. 나는 얘를 버려도 얘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좋은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316 스테인레스는 의료기기, 우주 항공 소재로 사용하는 최고 품질 스테인레스입니다. 우리나라 포스코 생산입니다. 저렴한 201 계열은 언급할 필요도 없으며 스테인레스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304와도 비교 불가입니다. 스테인레스 중 최고입니다. 제품 모두 통 5중입니다. 바닥만 5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 전체가 통 5중으로 되어 있고 두께는 3.5mm입니다. 보통 두께는 표시를 안 하지만 그만큼 두껍고 자신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구리가 포함된 3.5mm 통 5중 제품이라서 열을 효율적으로 보존해 주어 저수분, 무수분 요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모든 제품은 전자레인지를 제외한 인덕션 오븐, 하이라이터 등 다양한 여론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가정에서 좀 더 쉽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떼어내고 프리핸들로 만들었습니다. 손잡이를 떼어냄으로써 수납 공간이 혁신적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워낙 고급스러운 통 5중 제품이라 조리 후 바로 식탁에 올리면 별도의 플레이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또 손잡이가 없어서 작은 오븐이나 식기세척기에도 쉽게 들어갑니다. 설거지하기에도 손잡이가 거추장스럽게 하지 않아서 수월합니다. 또한 통 5중 커퍼코어는 어쩔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없앴고 그만큼 무게를 줄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연마를 평생 무료로 해드립니다.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탄 자국도 생기고 지워지지 않는 얼룩도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 연마 서비스를 받으세요. 모든 스테인레스 제품은 연마 과정을 거쳐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데요. 탄 자국이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연마 과정을 거치면 말끔히 새 것처럼 됩니다. 워낙 미세하게 하는 공정이라 스테인레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하시다가 도저히 지저분해서 사용하기 껄끄러울 경우 택배비만 부담하시고 재연마 서비스를 받으시면 새 것으로 바뀌어서 돌아옵니다. 평생 새 것처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재연마 서비스는 손잡이가 없기에 가능하고 이 남자의 공구이기에 가능합니다. 부끄럽지만 박수 한번 주세요. 이 부분은 이번 공구에 있어서 가격과 더불어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제품별 특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스테인레스 제품 사용을 어렵게 생각해서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영상 뒤쪽에 첫 구매 후 관리부터 사용법, 세척법 등을 설명했으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공구 제품인 스킬렛 프라이팬은 지름 26cm, 높이 4.5cm입니다. 사용해보니 무겁고 큰 28cm 팬과 크기가 다소 아쉬운 24cm, 20cm 팬에 비해서 26cm 팬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와 무게였습니다. 커버코어 통 5중 제품이라 무게감이 있어서 손잡이 없이도 볶을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딱 흔들림 없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푸어링 림이라는 끝을 말아 올리는 디자인을 추가해서 곡물을 따를 때 옆으로 흐르지 않게 했고 손잡이가 없어서 조리 후에 그대로 플레이팅이 됩니다. 요건 제 로고입니다.
이 남자의 쿡. 고급 재료에 누가 되지 않게 살포시 TMC를 넣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테팬입니다. 제 영상에도 자주 나오는 팬입니다. 크기는 26cm, 높이는 6cm로 제가 사용해보니 한식 요리에 아주 적합합니다. 볶는 반찬이나 찌개를 끓이기에 다용도로 딱 좋습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용량 표시가 되어 있고 역시 국물을 따를 때 옆으로 흐르지 않게 푸어림 디자인을 추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한식에 맞춰서 유리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찌개를 끓이거나 조림 요리를 할 때 내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공구 제품은 22cm 멀티웍입니다. 지름 22cm, 높이 10cm로 볶을 때 식재료가 밖으로 튀지 않을 정도의 높이고요. 스테인레스 뚜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볶음 요리뿐만 아니라 찌개 또는 2-3인분 정도의 국은 너끈히 끓일 수 있을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에 따라 조리 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22cm 유리 뚜껑을 추가 옵션으로 구성했습니다. 이건 18cm 스마트 쿠커 세트입니다. 멀티 올인원 구성으로 체망과 실리콘 손잡이, 스티머, 냄비, 그리고 스테인리스 뚜껑으로 한 세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은 양의 국물 요리와 찜 요리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라면을 끓이거나 이유식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구 제품은 기름 방지 커버입니다. 역시 316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졌으며 크기는 32cm로 넉넉한 크기라서 작은 사이즈에서 큰 사이즈의 후라이팬까지 심지어 큰 냄비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타공으로 수분은 빠져나가고 기름은 주변에 튀지 않게 막아줘서 스테이크나 생선을 굽거나 바삭바삭한 튀김 요리를 만드는데 아주 좋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이쁘게 나와서 주방 어디든 놔두기만 하면 빛을 발하여 주방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해줍니다. 마치 이 남자처럼 말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구성한 파이렌스 유리 뚜껑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멀리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 어렵게 모신 뚜껑입니다. 크기는 22cm, 26cm 두 가지입니다. 26cm는 소테팬과 스킬렛팬에 아주 딱 맞는 크기로 주문 제작했습니다. 22cm는 멀티웍에 사용하면 국찌개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리라서 내용물 상태를 확인하면서 조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열 처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뚜껑 손잡이 역시 스테인레스입니다. 사실 손잡이는 뜨거워지지 않는 검정색 플라스틱 손잡이를 사이에 두고 고민도 했습니다. 스테인레스 재질의 손잡이다 보니까 조리 중에 열이 올라오면 행주를 이용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스테인레스를 사용한 이유는 녹이 슬지 않고 플라스틱처럼 파손의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소테팬이나 멀티웍을 사용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리 뚜껑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리형 손잡이입니다. 분리형 손잡이는 원터치 잠금 장치와 오픈 장치는 푸시 안전핀 추가로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립감을 높이는 디자인에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TMC 로고를 더했습니다. 밀착력과 내구성이 뛰어나 펜과 부착되었을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통 5중 316 스테인레스 커퍼코어 제품을 이 가격에 공구 진행할 수 있는 건 물류창고 비용, 마케팅 비용, 기타 중간 마진 등을 싹 걷어냈기 때문입니다. 모두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준비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30년 이상 스테인레스 주방용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동원금속에서 직접 제작하고 배송해드리며 물론 AS도 책임집니다. 제품 구매는 6월 3일 목요일 낮 2시부터 6월 7일 월요일 낮 2시까지입니다. 배송은 6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제품 수량은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럴 리는 드물겠지만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조기 품절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스팜을 통한 온라인 주문과 전화를 통한 주문 방법, 해외에서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외 구매 전용 카카오톡 주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6월 3일 낮 2시에 영상으로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평소 스테인레스 제품 구매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틀 동안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좋은 기회이니만큼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손님인 택배로 스테인레스 팬이 도착하면
오는 동안 다친 곳은 없는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한 후에 식용유를 이용해서 닦아줘야 됩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은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연마 작업을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연마제인데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잘 묻어나지 않지만 식용유를 이용하면 시꺼멓게 나오게 됩니다. 물과 세제로는 잘 안 닦이고 기름을 이용해야 잘 닦입니다. 겉표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음식이 직접 닿는 부분과 굴곡진 부분은 신경을 써서 닦아주세요. 검은 연마제가 안 나올 정도로 다 닦았으면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스테인리스 팬을 예열하고 사용할 때는 가스불에 올린 후에 약 2분에서 3분 정도 가열해주세요. 집집마다 불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예열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물을 조금 떨어뜨려 보면 됩니다. 지금처럼 물이 끓어오르면 예열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지금처럼 물방울이 증발되지 않고 김연아 선수보다 스케이트를 더 잘 타고 있으면 예열이 잘 된 겁니다. 키친타올로 물방울을 제거하신 후에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이때 너무 높은 온도로 예열이 돼서 식용유에서 연기가 나면 바로 불을 끄고 연기가 안 날 때까지 잠시 식혀준 후에 다시 불을 켜서 가열시켜주세요. 식용유도 어느 정도 열이 올라와서 아지랭이 같은 물결 모양이 생기면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계란 후라이를 해도 바닥에 달라붙지 않고 물방울만큼은 아니지만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 부침 요리 등 센 불로 조리했을 때 맛이 나는 요리들을 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굳이 예열을 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식용유와 재료를 다 넣고 불을 킨 다음에 서서히 가열해서 볶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볶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붙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이나 찌개처럼 나중에 물 또는 액체를 부어서 끓이는 경우에는 끓어오르면서 팬 바닥에 눌러붙어 있던 게 떨어져 나가니까 굳이 예열을 하지 않고 볶아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고기 등을 미리 볶을 경우에는 이렇게 예열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버터를 사용해서 볶을 때는 예열하지 않고 볶아도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단 버터는 쉽게 타니까 불 조절에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을 설거지할 때는 이런 극세사나 스펀지 수세미보다는 필름 수세미를 사용하세요. 겉모습은 트로트 가수 무대 의상 같지만 걸끌걸끌한 표면으로 인해 스테인리스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철수세미처럼 스크래치는 나지 않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의 깨끗한 설거지를 위해서 베이킹소다를 꼭 준비해주세요. 필름 수세미와 베이킹소다만 있으면 그 어떤 스테인리스 팬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오염되어 있지 않고 기름때가 없을 경우에는 필름 수세미와 중성세제를 사용해서 설거지를 하시면 되고요. 찌개나 국처럼 액체를 끓였을 경우에는 잠시만요. 여러분들의 시력 보호를 위해 뚜껑을 잠시 덮겠습니다. 이렇게 액체를 끓였을 경우에는 필름 수세미와 중성 세제만으로도 충분히 설거지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조림이나 볶음 요리 같은 걸 해서 바닥에 단단하게 눌러붙어 있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베이킹 소다를 2-3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물을 부은 후에 팔팔 끓여주세요. 약 5분 정도 팔팔 끓여서 바닥에 붙어있는 이물질들이 떨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끓는 물은 따라 버리고 물로 한번 세척한 후에 다시 한번 베이킹소다를 2-3스푼 넣고 필름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서 닦아주세요. 이때 최대한 물이 섞이지 않게 해주세요. 베이킹소다가 물에 녹으면 잘 닦이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치약 정도의 점성이 있는 상태에서 닦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물질이 다 떨어져 나갔으면 물로 베이킹소다를 씻어내고 중성세제로 한 번 더 닦은 후에 깨끗한 물로 씻어주세요.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설거지할 때는 꼭 고무장갑을 착용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손은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기름때가 강하게 졌을 때는 일반 수세미와 중성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먼저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기름을 깨끗이 닦아내시고요. 기름을 다 닦아낸 후에는 베이킹소다를 2-3스푼 넣고 역시 필름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주세요. 특히 스테인리스 제품은 가장자리 굴곡진 부분에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닦아주세요. 한쪽 방향으로만 문지르지 마시고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문질러주세요. 베이킹소다에는 물이 섞이지 않게 해서 잘 닦아주세요. 기름때가 다 떨어져 나갔으면 물로 베이킹소다를 씻어낸 후에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남아있는 기름기를 제거해주세요.
스테인레스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미네랄 얼룩이 생깁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초를 뿌리고 키친타올로 덮어서 약 10분 정도만 놔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식초가 묻었던 부분에는 미네랄 얼룩이 지워집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순간 다시 생깁니다. 또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합니다. 스테인레스 제품 고유의 성질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이 미네랄 얼룩에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스테인레스 제품을 이용해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